오늘 소개할 책은 지상사 출판사에서 2022년 5월 16일에 출간된 세계경제 입문이라는 책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상사 출판사는 제가 리뷰를 많이 해봤는데요. 예전에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 출판사는 일본 책을 번역을 해서 전문적으로 내는 출판사고요. 이번 책도 주식이 거품이라는 거짓말 부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강국을 읽어야 주가 변동성이 보인다. 주식 투자자의 필독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자는 아사쿠라 게이님이시고요. 1954년 사이티마현에서 태어났습니다. 경제 애널리스트이며 SM 매니지먼트 아시쿠라의 대표이사 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1977년에 메이지대학 정치경제학부를 졸업하고 증권회사에서 근무한 지 3년 만에 독립했습니다. 고객을 위해 발행하는 경제 리포트에서 예측했던 최근 몇 년간의 일들이 모두 적중했다. 서론입니다. 머릿말이 되겠습니다. 이 책에서는 몇 가지 문제를 자세히 분석했다. 하나는 일본의 고착화된 디플레이션 체질이다. 과거 고도 성장기에 인플레이션 체질이었던 일본은 왜 심각한 디플레이션 성향으로 바뀌었을까? 다음으로 중국의 위태로운 움직임을 자세히 다루었다. 중국의 야심과 앞으로 시진핑 정권의 행보, 미국과 숙명적으로 대립하기에 이런 과정을 하나하나 차분히 풀어냈다. 마지막으로 주가의 향방을 알아본다. 주식 시장은 세계적으로도 전무후무한 강세장으로 나아갈 것이다. 세상에는 지금 주가가 거품이라는 소리가 퍼지고 있다. 이것은 완전히 빗나간 관점이며 거품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다. 전환점에서의 다양한 선택이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는다.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을 무심히 넘기지 말자. 이 책을 손에 든 사람은 시대를 만드는 사람이 되리라고 확신한다. 차례입니다. 1장에서는 임금 동향과 인플레이션 문제, 2장에서는 중국 공산당 창립 100주년의 궤적, 3장에서는 쇠락하는 중국 정치와 경제, 4장에서는 탄소 중립과 자원 가격 급등, 5장에서는 상승 추세를 이어갈 주식 시장, 6장에서는 저자가 소개하는 유망 주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21세기는) 국제 경쟁력이 관건 이라는 소제목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이제 국제적으로 사업을 전개해 경쟁에서 이기지 않으면 어떤 기업도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에 들어섰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돈을 많이 버는 기업의 고용이 크게 늘지 않는 상황에서 다른 기업이 어떻게 적극적으로 임금을 계속 올릴 수 있겠는가? 이런 이유로 전 세계의 기업들은 임금을 올리지 못하고 있다. 이러면 중산층도 커지지 않고 기업이 돈을 벌어도 노동자에게 돌아가지 않으며 결과적으로 사람들의 주머니는 두둑해지지 않으니 소비가 확 늘지 않는다. 일본은 월급도 오르지 않고 물가도 오르지 않는 인플레이션 경제와는 전혀 다른 세계로 진입했다. 21세기에 들어와 물가가 오르지 않는 시대가 되자 일본에서 임금 인상의 요구는 사라질 수밖에 없었다. 경영 증가, 노동계, 국가의 목표는 과거 호 시절의 산물이었던 인플레이션 문제에 대한 대처가 아닌 디플레이션 극복으로 방향을 틀었다. 미중 대립의 최전선 아시아라는 소제목입니다. 미국은 국림하면서 중국에 대해 얘기할 자격이 없다. 2021년 3월 8일 미국 알래스카에서 열린 미중 외교 영수 회담에서 양제츠 중국 공산당 외교 담당 정치국원은 강하게 미국을 비판했다. 이 장면과 함께 120년 전
의아단 사건이 일어났을 때 중국 측 대표가 서구 열강과 일본 등의 대표에게 거친 말로 굴욕적인 요구를 받았던 베이징 의정서 협상 장면의 사진이 함께 보도되었다. 중국인에게 베이징 의정서 회의 사진은 절대 잊을 수 없는 굴욕적인 역사를 상징했다. 이 사진과 당시의 역사적 사실들만큼 중국인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애국심을 고취시킨 것은 없었다. 그러니 양제체 미국에 대한 비판은 중국인들의 마음을 파고들었다. 중국에서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핵심 이익이 있다. 바로 티베트, 위구르, 내몽고의 지배이자 홍콩 통치, 대만과 센카쿠 점령이다. 중국인들도 대만과 센카쿠를 시진핑 정권하에서 장악하는 것을 암묵적이고 절대적인 명제로 삼고 있는 듯 하다. 이런 이유로 중국 국민 대다수는 시진핑의 독재를 내심 지지하고 있지 않을까? 암호 자산을 규제하고 디지털 위안화를 보급. 아무튼 중국 당국의 최종 목표는 디지털 위안화를 국제적으로 통용하게 하는 것이므로 베이징 동계올림픽으로 찾아올 해외 관광객은 디지털 위안화를 쓰게 할 최고의 실험 대상인 셈이다. 중국 당국은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 자산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 위안화를 보급함으로써 알리페이와 위챗페이가 점차 약세를 보이게 해서 두 기업의 가점체제를 바꿔 나가자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디지털 위안화를 총괄하는 중국인민은행이 양사로부터 결제 점유율 대부분을 빼앗을 수 있다면 중국 당국은 자금 흐름을 100%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당국이 중국 실물 경제 전체를 완전히 감시하고 파악하여 궁극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디지털 위안화를 널리 보급하는 것은 중국 당국이 모든 자금의 흐름을 알게 된다는 뜻이다. 어느 쪽이든 디지털 달러와 디지털 위안화의 발행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이 동향과 그 후의 전개는 미중 두 나라의 패권 다툼의 기초를 결정할 것이다. 마지막 부분인데요. 그래도 통화는 시장에 남아있다 라는 소제목입니다. 미국의 금융 완화 정책이 좀 더 긴축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구체적으로 테이퍼링, 이른바 양적 완화를 축소해 나가는 정책이다. 시장은 경제 가열을 억제하기 위한 적정한 정책자금 공급만 차단할 뿐이며 시장에 뿌려진 돈은 여전히 시장에 남아있게 된다. 이 돈을 연준이 흡수하기 시작하면 금융 긴축이 되지만 테이퍼링은 공급을 멈출 뿐이다. 사상 유례 없이 돈이 넘쳐나는 상태임에는 변함이 없다. 증시가 무너지거나 위기감이 감돌면 단번에 소비 심리가 냉각돼 경제가 침체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연준을 비롯한 금융당국은 절대 공개적으로 선언하지 않지만 주가 동향을 매우 중시하고 있다. 간략하게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봤고요. 20대, 30대 젊은 투자자에 대한 기대감, 경제는 유례없는 전환점을 맞이한다. 중국은 세계 밉상인가 마오쩌둥을 의식하는 시진핑의 연출, 미중 대립의 최전선 아시아, 호락호락하지 않은 중국에 대처하는 바이든 정권. 저는 이 책이 약간은 좀 딱딱해 보여도 세계 주요국, 미국, 중국, 일본 흐름을 좀 볼 수 있는 책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역시나 이 책의 제목을 좀 더 주목해서 볼 필요는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책을 볼 때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디자인, 그리고 머릿말, 지은이, 출판사, 목차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책을 보신다면 좀 더 글로벌 경제 그리고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중국 관련, 중국이 앞으로 어떤 정책을 하고 또 어떤
정치와 경제를 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알 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꼭 봐야 될 책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면서 오늘 리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